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각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산의 액수도 다르고 또 형태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음, 부의 지식 사전이라는 이 책을 참고로 해서 경제적 자유를 결정짓는 5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체인지업 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신간 도서이고요. 부 제목이 돈의 흐름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부자 입문 지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그 은퇴 연구소는 하루에 방문자가 무려 2만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네이버의 아주 가장 핫한 블로그 은퇴 연구소의 운영자입니다. 2023년 네이버 경제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저자도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남들보다 일찍 돈에 대해서 깨달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공릉동의 이제 구축 빌라에서 전세 대출로 신혼 생활을 시작해서 어, 5년 만에 자산 8배, 순 자산은 12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참 부럽습니다. 결혼 7년 차인 현재 연 2억 원을 저축하며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부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한 가지이지만 개념은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그 돈의 흐름입니다. 이 책은 경제적 자유를 결정짓는 5가지 키워드인 돈의 속성, 그리고 땅, 그리고 주식, 그리고 세금, 그리고 파이프라인까지 부의 원리와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부의 지식 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의 이제 M2 통화량, M2 통화량은 2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화폐 총량을 뜻합니다. 2023년 올 초에는 평균 잔액이 3,795조 원이었고요. 이 돈이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비교해 볼 만한 지표는 바로 23년 올해 예산입니다. 대한민국 예산 총액은 639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 올 1년 예산의 6배나 많은 돈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통화량이 많다. M2 통화량이 1년 예산보다도 6배나 많다라는 뜻은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넘쳐난다라는 뜻이죠. 돈이 많이 뿌려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른다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오르게 됩니다. 자산 가치가 함께 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자산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에요. 통화량이 많다는 건 계속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특히 또 정부는 부채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부채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채 자체를 줄이기보다 통화량을 계속 늘려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죠. 화폐량이 줄어들어야, 그래야 물가가 낮아질 건데,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폐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부자와 서민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부자는 일하지 않아도 재산이 증가합니다. 서민은 일하지 않으면 재산이 감소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해도 재산이 감소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일하지 않아도 재산이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자본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본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부자들의 공통점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 부자는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근로자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봉이 만약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야, 이거 1년 동안 이렇게 벌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부자가 되지? 라는 식으로 자신의 연봉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한 3, 4년 동안 투자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야, 이 돈 벌어서 언제 서울에서 집장만 하고 언제 노후 준비하며 언제 부자가 되겠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앞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희망도 있고, 또 자산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투자 방법도 이제 저만의 어떤 기준에 맞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고정 수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연봉 5천만 원이라는 뜻은 20억 자산을 보유한 것과 같다라고 이 달달이 들어오는 이 수입의 개념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노동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부자들의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는 긍정적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입장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로 현상에 집중합니다. 우와,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이게 말이 돼? 옛날엔 안 그랬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다른 물가는 모두 올랐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데이터도 없고 그저 자신의 감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 이런 개념도 구분하지 못하죠. 반면 부자들은 데이터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죠. 이런 어떤 자산 가치의 증가, 그리고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시장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로 판단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은요, 부자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똑똑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월급 몇백만 원 더 받는 똑똑한 사람은 많죠.
하지만 수십억, 수백억 이런 자산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이 저평가되는 하락장에서는 본인이 감당할 만큼의 수준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책의 저자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경제적 자유를 결정짓는 5가지 키워드, 그 중에서 책의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부의 지식 사전을 통해서 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여러 가지 지식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